지난 여름 친구들과 모인 날 아무런 특별한 계획 없이 그저 시간이나 보내자는 생각에 어디로든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다. 그날은 여름의 더위와 지루함이 겹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할 일이 없었던 터다. 그냥 도로를 따라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멤버는 나, A, B, C, 4명으로 평소 자주 모이는 멤버들이었다. 특별히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그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곳에서는 멈춰서 조경이나 하자고 했던 게 전부였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차를 타고 자연스럽게 떠난 여름 드라이브의 시작이었다. 어디로 가게 될지 정확히는 모른 채 도로를 따라가던 우리는 시간이 지나 해가 지고 밤이 지어가면서 그만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느꼈다. 운전은 교대로 하며 어느새 나가노와 폰마현 경기를 지나 아섬아섬 방면의 간판을 본 게 기억난다. 덜 등철었던 것 같다. 내비게이션에 맞춰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운전하던 예의가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야, 길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 길, 내비게이션대로 가는 게 맞아? 그 말에 나는 처음엔 그저 무심코 지나쳤지만 예의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넓고 깨끗한 도로였던 길이 점점 좁아지고 바늘이 잃은 녹슬고 곳곳에 갈라진 틈새 사이로 잡초가 자라 있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나왔던 길과는 너무 다른 느낌이었다. 우리가 돌아가는 길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들어온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에는 계속해서 선방향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었고 나는 그 길을 계속 따라다니려 했다. 이게 산속이라 그런 걸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나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30분이 넘도록 그런 길이 계속 이어졌고 마주 오는 차도 점점 더 적어졌다. 사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차 한 대 없는 길을 달리다 보니 점점 기분이 이상해졌다. 그때 기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잠깐 차 세우고 다시 길을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 조금 앞쪽에 드라이브인 같은 불빛이 보였다. 멀리서 보이는 조그마한 불빛이 이 순간 너무나 반갑게 느껴졌다. 주차장에 차 몇 대가 주차된 걸 보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여기서 잠깐 쉬어가자고 마음먹고 그 드라이브인에 차를 세웠다. 조금 전까지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가시고 다시 퇴물해진 기분이 들었다. 이곳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다. 하지만 그 드라이브인은 무인 점포 같다다. 점원은 보이지 않았고 밖에서는 자판기가 몇 대 서 있는 것만 보였다. 어딘가 이상한 곳인 것 같다. 나는 기분이 들었지만 아쉬운 대로 차를 세운 곳이라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때였다. 자판기에서 물건을 뽑으려던 기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들려? 무슨 소리? 나는 그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소리의 주인공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다. 나와 A, B, C는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고 그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다. 그 순간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길을 따라오고 있던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온 것처럼 그 그림자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한 모양으로 다가왔다. 어느 순간 불빛 속에서 그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직감했을 때 뒤돌아보니 그 그림자는 정말로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무언가 다른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두 믿었다. 돌아가자 라는 말이 나오기 전 우리는 그 드라이브인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이제 그때 일어난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그저 두려움에 의한 환상인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다. 다만 그 밤 우리가 그 드라이브인에서 겪은 일들은 지금까지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한산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일단 각자 화장실에 밥이나 음료수를 사기로 했다. A와 C는 화장실로 향했고 나는 B와 함께 자판기 코너 옆에 있는 휴게실 같은 곳으로 가기로 했다. 그곳은 외부에서 보면 다소 낡고 한적한 느낌이 드는 장소였다. 휴게실의 입구문을 열려고 손을 대는 순간 나는 문 앞에 서서 불빛 속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손바닥보다도 훨씬 큰, 굉장히 커다란 나단이었다. 이건 그 여름의 더위 속에서 당연히 보기 힘든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그 나단의 날개를 열심히 살펴보니 그것은 단순한 나단이 아니었다. 그 나단의 날개 위에는 분명히 눈동자 모양이 있는 무늬가 있었고 그 눈동자 모양도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 나단의 전체 모양이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눈, 코, 이까지 거의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기겁하고 피하려고 했지만 그 나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내 눈을 놓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저 나만의 크기와 모양이 특이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하며 나는 그 나만을 키에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바로 뭔가 이상한 점을 깨달았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불안한 기분을 조금씩 느꼈을 뿐이었다. 휴게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은 예상보다 더욱 불안한 분위기를 풍겼다. 방 안에는 몇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조명은 낮고 어두웠으며 바닥과 벽은 조금씩 지저분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더 안쪽에는 오래된 게임기가 놓여 있었고 그 기계들의 화면은 먼지와 고요함 속에서 그 자체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멀리 구석 쪽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한 명 우리 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는 그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뿐이었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고 그 위화감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다가왔다. 내가 이 느낌을 말로 표현하려 하던 찰나 기가 나에게 소근거리며 말했다. 야, 저기 좀 봐. 웬 여자들 셋이 있어. 봐서 말을 걸어보자.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보니 분명히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들이 셋이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매우 불안해 보였다. 그들은 주변을 계속 살펴보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 중 한 명이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말로 그 눈빛을 느꼈다. 그 여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우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얼굴엔 기쁨이 떠오른 듯 보였지만 그 기쁨은 이상하게도 나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녀가 우리 앞에 서자마자 입을 열며 말했다. 이상한 기분이 들지만 여기 관동 방면으로 빠지는 길 맞죠? 그녀의 말투는 약간 떨리는 듯했고 나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 뒤로 느껴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감지할 수 있었다. 순간 그녀는 말이 끊어지더니 조금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이 드라이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 말 속에서 어떤 정보가 느껴졌고 그 장소에서 나와 비는 점점 더 많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에게 말을 건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이곳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드라이브인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 어딘가 다른 무엇인가나 존재하는 것 같다.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그 불안한 느낌은 내가 느끼고 있던 불안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봤고 그 순간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우리는 점점 더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듯이 이상한 기운에 휘말려 들어갔다. 휴게실에 들어선 이후 나는 계속해서 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 같았고 그 기분은 점점 더 강해졌다. 내 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편으로는 스스로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띠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내 마음을 눈치챈 듯 기는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야, 졸라 잘한다. 그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심코 말을 건넸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사실 그 상황에서 그가 던진 말이 그다지 와닿지 않았고 나는 그냥 무시하기로 했다. 솔직히 나도 그 자리에선 조곤조곤거리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내가 느끼고 있는 위화감과 불안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우리는 앉은 채로 잠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여자애 중 하나가 말을 꺼내며 조심스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를 타고 가던 도중 길이 점점 좁아지고 길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되자 잠시 차를 세우고 길을 확인하려 했다고 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돌았다고 했으며 그 불안한 느낌을 떨쳐내기 위해 휴게실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점점 더 강한 위화감을 느꼈다고 한다. 다행히 그때 내가 타이밍 좋게 들어와서 말을 걸어와 그녀는 내게 다가온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그녀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나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말 속에서 불안함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렇게 서로 상황을 설명한 후 여자애들 중 한 명이 다시 말을 꺼냈다. 저기 TV 앞에 있는 사람 말인데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려 TV를 바라봤다. 나도 그때 그 사람을 다시 봤다. 그 사람은 여전히 TV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순간 아까 느꼈던 미화감의 정체를 깨달았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다시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의 크기와 TV 테이블의 기울이 명백히 이상했다. 그 사람은 너무 컸다. 거기에서 그 사람이 일어나면 거의 3미터 정도는 될 것 같다. 그 상황에서 기는 그 사람을 보며 저거 뭐야, 너무 크잖아 라고 혼잣말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의 말처럼 그 사람은 정말로 기정상적으로 큰 모습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또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저 스티커 사진기 말이에요. 그 말에 따라 우리는 그쪽을 바라봤다. 들어올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긴 스커트를 입은 여자의 다리가 그 골동통 같은 스티커 사진기 뒤의 커튼 안으로 보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 고립된 듯이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우리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곳에 혼자 있었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 여자애는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는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소리 안 들리세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 나도 잠시 귀를 기울였다. 그때 나는 처음에 그냥 이어컨이나 기계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말하는 소리 같았다. 그러나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 소리는 소곤소곤하며 여러 명이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오는지도 누구의 목소리인지도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히 그곳에서 나는 소리는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없던 이상한 기운을 동반한 소리였다.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곳이 정말 이상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등골을 오싹한 기분이 스쳤다. 이곳은 단순히 낡은 장소가 아니었다. 뭔가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그곳에서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곳은 정말로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으며 그 소리 속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휴게실에서 금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자판기 코너와 휴게실 사이에 있는 문이 열리며 와가 들어왔다. 와는 우리를 보더니 몰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너희들 뭔 한끼나냐 라며 기가 막힌다는 듯이 말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굳히며 그런 거 말고 잠깐 여기로 와봐. 이상한 거 있어 라고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나와 비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상한 게 뭐야 라고 물었지만 와는 반신이 설명하기 힘든 듯 자, 일단 자판기 코너로 와봐 라고만 말했다.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휴게실과 자판기 코너는 모두 묘하게 이상해 보였기 때문이다. 여자애들까지 데리고 우리는 함께 자판기 코너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와는 이것 좀 봐봐 라고 하며 한 자판기를 가리켰다. 그 자판기는 처음 봤을 땐 대체로 드라이브인에서 자주 보이는 일반적인 커피 자판기처럼 보였고 액정 화면에 상품 소미나 광고가 나타나는 일반 자판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자판기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 액정 화면 안에는 인간의 입모양이 뚜렷이 보였고 어서 오세요 와 같은 말을 떠들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일이었고 화면 속에서 일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봐봐, 이상하잖아. 와가 말했다. 우리는 처음에는 자판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말을 걸거나 자판기를 두들겨봐도 아무 반응도 없었다. 이 입 주변을 봐봐. 입술에서 바깥쪽으로는 아무리 봐도 보통 액정 화면처럼 보이지 않냐?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와는 불안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는 둘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드라이브인은 단순히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을 넘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곳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모두 점점 불안해졌다.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했다며 이이와 씨는 우리 쪽의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일단 밖으로 나가자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휴게실 쪽을 바라보던 여자애가 갑자기 내 어깨를 엄청나게 떨리는 목소리로 흔들며 잠깐 저거 라고 말했다. 우리는 여자애가 가리킨 방향을 봤고 그 순간 모두 말문이 막혔다. 아까 스티커 사진기 앞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녀의 상반신이 전혀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반신의 위쪽 부분이 기묘하게 거꾸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형상이었고 상반신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마치 막대기처럼 이상하게 길게 뻗어 있었다. 그 여자는 그 막대기 밭의 상반신을 흔들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걸을 때마다 그 형체가 흔들거렸고 그 움직임이 우리의 불안감을 한층 더 자극했다. 그 여자는 분명히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 움직임 자체가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고 어떤 존재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우리는 그 여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아무런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고 오직 그 기이한 모습만이 우리를 압도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흔들리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그 여자가 단순한 환상이기를 바라며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단순히 상상일 뿐이라는 순간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때 우리는 모두 말없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우리 쪽으로 다가왔고 우리에게 더 가까워질수록 그 공포감은 더 깊어만 갔다. 우리는 그 기이한 모습을 보고 완전히 사고리로가 멈추고 말았다. 패닉 상태에 빠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본능적으로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뛰쳐나와서 뒤돌아보니
그 물체는 우리에게 아무 관심도 없이 그대로 화장실 쪽으로 사라져갔다. 그 장면을 본 우리는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저 떨기만 할 뿐이었다.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계속 앞으로 나가면 군마나 사이타마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자애들에게는 속도를 내지 않겠으니 천천히 따라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닷자리 뒤쪽 주차장 안쪽 숲에서 엄청난 사람의 그림자들이 보였다. 그것은 우리 눈으로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어도 60명 이상은 되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숲에서 내려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게다가 그림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다. 숲에서 어떤 이상한 생물들이 점토하며 돌진해 오고 있었고 그중 하나는 우리 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과 충돌했다. 트럭과 충돌한 충격으로 트럭의 창문이 깨졌고 그 큰 벌레는 지면에 떨어져 노란 액체 같은 걸 흘리며 꿈틀대고 있었다. 그것은 단 한 마리가 아니었고 적어도 눈에 보이는 거미 안에서는 7, 8마리가 날아오고 있었다. 몇 마리는 분명히 우리 쪽을 향해 오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가 우르르 소리를 내며 우리 차 쪽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차가 부서지고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신별의 미역을 느끼고 여자애들에게도 빨리 차에 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은 닷자리 주차장의 반대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쪽이 아니야. 차로 도망가자. 나는 급히 환극을 쫓아가며 그들에게 더 이상 위기에 빠지지 말고 차에 타라고 소리쳤다. 여자애들이 차로 돌아가지 않고 주차장 구sol이 있는 조립식 창고 같은 작은 건물로 향하려고 했을 때 나는 그들이 감정에 휘둘려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됐습니다 차에 타요. 라고 소리치며 여자애들 넷을 억지로 팔을 끌어당겨 차로 데리고 갔다. 그 순간 그 지리한 그림자들의 무리와 거대한 애벌레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부딪히지 않기 위해 강제로 여자애들을 차에 태우고 그 후 기와 씨는 자신들의 차로 이동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를 운전하며 드라이브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속도를 높였다. 도로를 빠져나오자 길을 돌아봤을 때 아직도 여자애들의 차 뒤로 전토하는 애벌레들이 보였지만 다행히도 자동차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전토하는 애벌레들은 우리가 도망친 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후 1시간 정도 달린 뒤 이제 산길을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리로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었다. 아래쪽 시가지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그곳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우리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그 불쾌한 이미지들이 계속 떠올랐다. 그 물체들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가 겪은 일들이 현실인지 아닌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사히 이곳을 떠났다는 것뿐이었다. 그 순간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우리는 차를 계속 몰고 시내로 향했다. 그때 뒤에서 따라오던 차에 타고 있던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자분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어디 공중 화장실이나 편의점 같은 곳을 찾아서 세우자고 하는 전화였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잠시 가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어디서 차를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며 달렸다. 그러던 중 어느 공원 같은 곳이 나타나서 그곳에 주차장이 있었다. 그곳이 꽤 한적한 곳 같았고 주변에도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거기서 차를 세우기로 했다. 그런 기이한 일을 겪은 수력 뒤에 나는 혹시 우리도 같이 화장실 가줄까요? 라고 물어봤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만약 또 다른 일이 있을까 다 걱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여자애들은 아마 이제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우리 셋이 갔다 올게요. 라고 하며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다. 나는 그래.
이제 심해도 가까워졌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보내주었다. 그 후 경찰에 알릴까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솔직히 당시에는 아직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사건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0분 정도가 지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상하다 싶어서 주차장 옆에 있는 공중 화장실 쪽으로 향하려 했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혹시라도 엇갈린 건 아닐까 싶어 차를 타고 돌아나 보았지만 그쪽에서도 아무 지척이 없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져갔다. 이건 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그들이 서로 엇갈리면 안 되니까 나는 차 앞에 남아있기로 했다. 나만 차 앞에 남겨두고 A, B, C는 다시 화장실을 찾으러 가기로 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차를 바라봤다. 그런데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게 보였다. 아, 돌아왔나 하면서 차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문은 아까부터 열려 있었던 것 같았고 차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좌석 부분에 실중 누군가의 물건인 듯한 백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했다. 나는 그 백을 그냥 차 안에 다시 돌려놓으려 했다. 하지만 손으로 집어들었을 때 백이 땅에 떨어지면서 내용물이 쏟아지고 말았다. 립스틱이나 립밤 같은 작은 물건들이 굴러다니며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나갔다. 이거 제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큰일 나겠지 라는 생각에 나는 급히 그것들을 주워서 차 안에 다시 놓으려고 했다. 그 순간 뒤쪽에서 화장실에 갔던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이상한 표정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에게 말하길 정말 이상해서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히 엇갈린 거라 봐서 돌아왔어요. 라고 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며 한 명씩 차에 타면서 말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에 갔던 걸까? 그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화장실을 확인한 뒤 돌아온 상태였고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금이 일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들이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의문을 남겼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드라이브인에서 겪은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그동안 내내 불안했지만 그래도 그녀들의 일이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교대로 여기저기 찾아갔지만 결국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15분 정도 지나자 경찰차가 도착했다. 경찰이 차에서 내려서 내가 겪은 일을 하나하나 설명하자 경찰이 이상한 말을 했다. 그 여자들의 차가 어디 있다는 거지? 나는 경찰의 말에 나는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차에 대자, 차지, 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며 돌아보았다. 그러나 내가 차를 바라보았을 때 차 안은 물론이고 그 여자들의 차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멍해지며 내가 확신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차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경찰이 왔을 때까지 분명히 그곳에 있던 그녀들의 차가 사라진 거였다. 우리는 경찰에게 그 사실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믿지 못할 것 같다. 우리가 그 차를 어디서 봤냐는 식으로 되물었고 우리는 아니, 분명히 주차장에 있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말은 믿어지지 않는 듯 보였다. 경찰은 우리에게 차에 대한 정보나 무엇을 봤는지 물어보았지만 그 말이 어처구니 없다고 여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계속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경찰은 우리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런 어색한 상황 속에서 나는 문득 아까 떨어졌던 가방을 차에 다시 돌려놓은 걸 딴딴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차의 지붕 위를 보았더니
그 답안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그 가방을 경찰에게 보여주며 이게 증거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 가방을 받아가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야기 자체가 너무 성담하고 믿을 수 없지만 우선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단다. 나중에 다시 연락할지도 모른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며 우리를 보내주었다. 하지만 그 후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경찰은 우리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다. 경찰은 그 가방에 담긴 시첩과 휴대전화를 통해 신원을 파악했고 그 신원은 이미 10년 이상 전에 실종 신고가 된 전문대 학생이었다. 우리는 그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으며 취조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말한 실종된 학생은 10년 전의 사건이었고 우리가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는 모두 다른 집안에서 진학을 위해 온 사람들이었고 각자의 고향은 두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실종된 학생과의 관계는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의심은 단단히 틀렸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한 가지 점을 추궁했다. 그 가방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 물었고 우리는 그 가방을 발견한 장소나 경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경찰은 우리의 설명을 듣고 나서도 믿기 어려워하며 우리가 지나온 길에는 그런 드라이브인 같은 곳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우리는 처음에 봤던 드라이브인을 찾아보려 했지만 경찰차로 갔던 길을 되돌아가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곳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 길조차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정비되지 않았던 거친 길이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찰차를 타고 그 길을 따라가며 돌아봤지만 그곳은 아무리 찾아봐도 드라이브인은커녕 도로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거친 길일 뿐이었다. 경찰은 여전히 우리를 의심하며 그 드라이브인의 위치에 대해 묻기도 했다. 그러나 그 길을 찾아내지 못한 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로 돌아왔다. 그 상황은 더욱 이상하게만 느껴졌고 무엇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워졌다. 금소, 경찰은 우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우리를 떠나보냈지만 그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드라이브인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우리의 신원이 확인되고 그 실종된 학생의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직도 알 수 없었다. 조사받을 때 경찰에게 보여준 전문대생의 사진을 보면서 나는 확신했다. 그 셋 중 한 명은 분명히 그 실종된 학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가방에 대한 증거도 있었고 경찰은 우리가 다시 돌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은 없었다. 그때는 그런 일이 생길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 사건이 점점 더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그녀들은 우리가 드라이브인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같은 루트를 통해 도착했을 텐데 도착한 시간도 우리가 도착한 시간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며 앞서 차를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전망이 좋은 곳을 지나쳤을 텐데 그곳에서 어떤 차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의아했다. 두 번째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녀들에게 말을 걸 수 있었던 점도 이해되지 않았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상황에서 두 명이 모르는 남자에게 아무런 경계 없이 말을 걸 수 있는 걸까?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경계할 것 같지만 그녀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우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세 번째로는 도망침 소의 상황이 더욱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때 그들은 조립식 건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패닉 상태 때문일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서로 의무를 가지지 않고 곧바로 조립식 건물로 향했다. 그때 건물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바로 눈앞에 자기들의 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왜 차를 타고 떠나지 않고 위험할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들이 화장실로 가기로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언행을 되돌아보면 정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만약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조리식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할수록 그녀들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 보였다. 그들의 모든 언동을 보면 뭔가 의도된 행동 같았다. 그들이 왜 그 길을 지나갔는지 그 이유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다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경로를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들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 당시 우리가 그들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느낀다.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그들이 실종된 학생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